선택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했어요. 저도 꽃을 보내드리고 싶게 되잖아요. 추미애 장관님은 너무 굉장히, 정치적이다, 네. 추미애 장관님. 근데 막 꽃을 진짜 그런데 보내드리고 우리 싶네요. 최지훈 위원장도 상당히 정치적이네요. 막 보내고 싶다 이런 어. 표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니 많이 늘었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떤 위원이시죠? 위원이시고 개표 관리를 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우리 이정근 의원님 모시고 지금 6명의 대선 후보들의 설문지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도 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데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어떤 분위기고 6명의 후보들의 전망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대구, 강원 선거에 전망을 해주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정근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정근입니다. 시사타파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반갑고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지난 4.15 총선 때 네. 그때 한번 오시고 네. 여러분들 우리 이정근 위원장님의 지역구가 땅이숙 지역구 서초갑입니다. 사실상 사퇴를 했으니까 내년 3월 9일 날 네. 재보궐이 있을 예정인데 근데 거기는 딴 사람이 나오도 힘들 것 같은데 짐 싸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처음부터 돌직구를 주시면 네, 너무 제가 비관적인 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은 좀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현재 대선 상황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하고 네. 오늘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메이크업 마치고 나오신 우리 이재명 후보 캠프의 우리 최지은 대변인인가요? 네. 최지은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스튜디오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뭐 새로운 곳에 온 것처럼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지금 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 네, 맞습니다. 근데 대변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변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 안 나와요. 방송보다는 이제 신문에 조금 나오고 예. 정책 분야를 하니까 예. 이게 그 네거티브 이런 공방 사실 이런 게 공격수 이런 분들이 예. 더 핫하시긴 합니다. 저는 정책 분야는 조금 윤희숙 의원이 있었을 때 오히려 많이 싸웠는데 이제 그분이 가셔갖고 누구랑 싸워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지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영입 인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캠프를 선택할 때 좀 의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정근 네. 중앙 네.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갖고 진짜 우리 위원장님 네. 선거 떨어지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시사타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 이 뒤에 제 예. 사진이 예. 예. 아, 제가- 썸네일. 네, 마음에 제가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네. 네, 감사드려요. 이 사진을 선택해 주신 우리 시사타파 스텝 어느 네. 분이신지 우리- 이따 마치고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위원장님, 저는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어요. 이제 선거 둘 다 떨어지신 분이죠? 떨어진 그 아픔 위원장님은 저는 3번째 떨어져. 진짜 여러분들 우리 이정근 위원장님은요 진짜 서초에서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거 한번 이뤄내려고 네. 참 민주당 보배예요.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런 분 국회에 들어가고 싸우면요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서초에 이정근 위원장님 계신 데를 방문해 봤는데 이 커피숍 같은 데서 지역구 활동을 같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지역구에 커피숍까지 차려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커피숍에 가면 지역 사람들도 이렇게 오고 위원장님 커피도 커피숍이요? 마실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와 정말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오.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3번 떨어지셨는데 뭐뭐뭐 떨어지셨죠? 한번 열고 해주세요. 네. 저기 드라카리스 CM님이 어떤 노인네가 이정근님한테 뭐라 하는 것도 봤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거기는 선거 운동도 힘들어. 서초는 운동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선거 운동하기도 그래서 힘들어.
실제로 정말 할머니가 지팡이로 저를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빨갱이라고? 네, 빨갱이 저리 가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맞기도 하고요. 제가 당원 모집하러 지역을 다니면 실제로 뭐 이렇게 그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 빨갱이들 있다. 진짜로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매번 출동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원에는 지역 사무실을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지역의 그 당원들하고 함께 지역 사무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로 커피숍. 예,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평화콩 카페라고 이제 평화운동도 하고 통일운동도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어요.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은 한번 저희 어디요? 초대를 저도 한번 받고 꼭 놀러 가볼게요. 네, 내방역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방배동 와인도 있고. 와인도 있고 커피도 있고. 제가 옛날에 네. 그 윤석열 저 취재 좀 하려고 제가 아크로비스타 그 근처 많이 갔거든요. 아, 그때 맞아요. 딱 거기 계셨으면 네. 좋았을 텐데. 네. 네. 위원장님 좀 아픈 얘기지만 네. 몇 번을 서초동에서 저는 세 번 2016년에 처음 도전을 했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지역구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고 험지고 이런 걸 알았으면 출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때는 뭐 전략공천이고 뭐 인재 영입이라 그래서 저는 매우 좋아서 사는 지역이 서초니까 서초에 출마해라 해서 정말 한 20일 남겨놓고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하고 처음에 출마를 도전이 했었죠. 2016년에 구청장이었나요? 예, 국회의원 선거였죠. 국회의원. 그때 이혜은이 상대 진영이었고요. 이혜은. 네. 그때 제가 이제 그래서 뭐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마해서 그렇게 판판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2018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하나 뺏긴 유일하게 데가 서초구. 빨간 고춧가루가 끼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국에서 욕을 먹었죠. 너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다 파란색일 수 있는데 너 하나 고춧가루 껴서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럼 하고 네가 나가라고. 지역이 힘드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은. 네가 나가라고 하시지. 그럼 뭐 부산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욕을 많이 먹고 2018년에 구청장 출마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0년에 이제 또 한 번 더 도전을 했죠. 위원장님 그래도 가장 높은 득표율은 언제였어요? 세 번 중에. 지난 구청장 선거 때는 조금 근접한 2018년 데까지 또? 올라갔었죠. 그때는 우리가 그, 정권 잡고 좀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엄청 네, 높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기초의원 광역의원도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던 네.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서초구청장도 한 번쯤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컸는데 예, 지금 그 어렵다는 네.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도 바꿨기 때문에 서초구청장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었죠. 근데 저 혼자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때 욕을 많이 먹었고 아니 왜 떨어진 사람한테 욕을 해요? 위로를 해줘야죠. 거기 나간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용기이시고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저도 총선 때 떨어지고 나서 박원순 당시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후보를 내는 것조차 기적인 곳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큰 위로가 아니 됐었거든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좋은 지역구로 옮기세요. 예. 지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 네. 다음 총선이랑 지방선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일명 민주당답지 않은 사람들 공천에서 경선에서 날린다고 지역구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 찝어드릴게요. 거기 나가시면 돼요. 무조건 이깁니다. 예. 근데 또 서초에서 그동안 너무 하신 것들이 저는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렇죠. 커피숍까지 하시고 이렇게 그 지역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훌륭하시다. 박용진 지역구 가시면 완승하신다는 얘기가 아니 우리 당의 대선 후보님이신데 박용진 후보님도 맞아요. 지금 까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예, 그럼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우리 이정근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요. 내일 내일 맞죠? 내일 대구입니다. 내일 대구고 대구 경북, 경북이고 강원도. 모레가 일요일 날이 강원도인데 네. 선거 결과를 예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 그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에 지금 현재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격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역전 가능성은 있냐 진짜 당 중앙선거 관리위원으로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선거 열기나 분위기, 그다음에 그 선거인단 투표율이 지금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요. 그다음에 후보별로 지금 민주당에서 한 설문지 한 50개 각 후보별로 조사를 했대요. 그래갖고 혈액형, 별자리,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등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거 최초죠. 야, 각 후보별로 전부 다. 각 후보별로 뭐 이재명 후보는 뭘 좋아하고 뭐 있잖아요. 네, 뭐 기대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건데 우리 먼저 선거 관리하시느라고 지금 굉장히 수고 많으시는데 투표 열기부터 좀 듣고 싶어요. 지금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1차 대전, 충남 그리고 세종, 충북. 충북 예. 이렇게 선거를 했습니다. 네. 투표를 했죠. 예전에와 마찬가지로 전국대 의원은 현장에 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선 전화로 신청하신 분들도 현장 투표를 하게끔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응원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죠. 코로나 방역, 국가 방역 지침에 따르도록.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와서 응원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 지지자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은 잘 지키시더라고요. 지지자들의 그런 뜨거운 열기.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 국가적인 그 방역 그 지침에 따라서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고요. 또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얼마 어느 정도 비교가 되죠? 그래서 투표율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봐둬야 할 것은 1차 선거인단인데요. 1차 선거인단이 약 64만 명. 와, 슈퍼 그렇죠. 예. 네, 64만 그래서 명. 64만 명이 1차 선거인단인데 금방 이제 결과가 그렇죠. 나오죠. 일요일 날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선관위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나오면 가세요? 이렇게 출연하면 됩니까? 이러는데 제가 뭐 미리 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지금 이제 70%까지 됐기 때문에 네.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그리고 투표 당일 일요일 날 오후 3시까지 우리가 ARS 또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70% 넘어서 80%까지 되지 야. 않을까. 지난 대선에서 한 70%좀 넘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예. 그런데 이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벌써, 투표율을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 64만 명은 어떤 의미냐면 네. 지난주에 대전, 충남 그리고 세종, 충북에서 충북, 예. 했던 사실은 선거인단은 약 한 8만 명 정도라고 하면 이번에 64만 여덟 배예요? 명을 개표하기 때문에 자, 그 향방이 그렇죠. 어느 후보에게 갈 거냐. 그런데 1차, 2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이 1차, 2차 결선 투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했던 네.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그냥 무난하게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과연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그럴까? 사실은 이게 관전 포인트 첫 그렇죠.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일요일 강원도 결과를 발표하는 1차 슈퍼위크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그다음에 강원 거를 일요일 날 다 개표하는 아닙니다. 대구 경북은 토요일 내일 날? 내일. 내일. 거기 몇 표예요? 내일 6시에 하는데요. 일단 내일 거기는 몇만 표예요? 내일 투표는 아마 그냥 지역 권리당원이 네, 지역 권리당원이 1차 슈퍼위크 우리 ARS 국민번호 네, 일요일 날. 그렇죠. 일요일 날이 대박이네. 일요일 날이 사실은 슈퍼위크 대박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강원도에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럼 강원도에서 행사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죠. 이제 지금 오, 말씀하신 네. 대로 제가 지난주에 대전 그리고 충남, 세종, 충북을 현장을 네. 두 번을 다 네. 갔는데요. 그때는 야외에서는 응원 열기가 굉장히 거셌고요. 실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내에는 사실은 후보자 6분하고 그다음에 당대표와
선관위원들만 사실은 참여를 하고요. 기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시사타파, 델리민주 이런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전 같으면 후보들이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런 걸 하잖아요. 연설을 네. 하면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뜨거운 반응. 누구도 그렇죠. 이러죠. 네. 그래서 뭐 거기 현장에서 주는 가령 뭐 이정근 네, 이런 네. 응원의 열기를 사실은 네. 받고 그 그쵸. 기운으로 네. 더 본인의 텐션이 이런, 올라가고 막 네, 그러는데. 호소를 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이런 그 현장에서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도 내보이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랄까 이제 온라인 시대에 적응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날 그래도 요번에 한 20만 명 봤어요. 누적 시청자. 그렇죠. 저희께 제일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정근 뭐 후보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 후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좋아요를 마구 눌러주세요. 이제 이런 멘트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현장은 바뀌었고요. 대형 스크린이 앞에 놓여 있고요. 그 스크린을 향해서 이제 후보들은 연설을 하고요. 후보 연설 시간이 9분이에요, 10분이에요? 9분입니다. 연설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9분. 하는 거. 그래서 연설이 다 끝나고 나면 무대는 근데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요. 무대는 굉장히 멋있게 꾸몄더라고요. 예. 정말 아까워요. 그걸 한 그냥 번만 온라인으로만 하고, 네. 생중계하기에는 그 현장의 무대도 너무 이쁘고 멋있게 잘 꾸며졌고요. 그리고 이중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또 막 은하수 같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게 잘 꾸며졌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올라오기 전에는 후보 소개하는 동영상이 먼저 소개가 처음에 되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후보가 한 20초 정도. 네, 후보가 올라와서 이제 9분 정도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이 다 마치고 나면 투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 점검하는 시간 동안 그 현장 투표 점검하는 건가요? 다 집계하는 거예요. 집계하는 네. 거. 그러면 그동안. 후보들이 이미 들어가 있을 때 여기는 다 결과가 나왔고 집계를 하는 중이겠네. 밖에서? 그렇죠. 아. 그래서 그 투표실은 별도로 6개 캠프에서 참관인들이 참관을 한 명씩? 하고요. 예, 한 명씩. 네. 그리고 우리 선관위원 중에도 네. 개표위원이 1인씩 선정이 돼서 우리 이정근 의원님이랑 그 정은혜 위원이 네. 내일 대구 담당이고요. 내일 개표. 네, 제가 일요일 슈퍼위크 강원? 담당입니다. 저도 일요일 슈퍼위크 강원도 가거든요. 네. 거기서 뵙겠습니다. 못 뵙습니다. 네. 저는 못 뵙나요? 네. 개표실에 감금이 됩니다. 아이고. 전화기 갖고 들어가세요? 전화기는 전부 압수입니다. 아이씨, 문자라도 줘. 네. 그럴까 봐서 전부. 그래서 개표실에서 그걸 전부 집계를 해서 예. 최종적으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대전은 40분 정도 걸렸고요. 세종 충북은 1시간 정도 그 준비 점검하고 하는 걸 한 1시간 그러니까 정도. 후보들 연설 다 끝나고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 시간 동안 점검하고 집계하고 또 거기 참관인들이 전부 다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 1시간 정도. 그러면 후보들은 그 시간에 대기실에서 쉬기도 하고요. 김두관 후보님은 부지런하셔서 나가서 지지자들하고 또 응원하시고요.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저도 네. 내일 대구 가고 강원도 다 가요. 그럼 강원도에서는 또 함께 네. 응원도. 저도 일찍 갈 거니까 뭐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실 때 뭐 네, 얼굴 뵐 수도 있을 것 응원 같아요. 한번 하시죠. 예. 네. 예, 근데 다 좋은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 투표 결과예요. 투표 결과. 다들 그렇죠. 투표 결과인데 네. 그 현재 64만 명 중에서 뭐 예상되는 어떤 추세나 그런 건 있으세요? 그거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 그럼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게 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선거인단 그러니까 투표하신 분이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대의원이 14,000명, 약 15,000명이고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70만이 조금 넘어요. 네. 그게 지역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전, 세종은 약 1,500명 정도 되죠. 합쳐서.
그 숫자가 지난 두 번째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권리당원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번 주까지 해도 내일 대구 경북 강원도까지 해도요 64만 명 선거인단에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64만 슈퍼윅이 개봉이 됐을 때 그 결과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대구 경북 강원이 개표되면 전체 선거에서 몇 %가 개표가 된 거예요 대충? 그렇게 되면 30%? 30%까지는 안 되고요. 네. 약 한 25? 네, 25% 정도 개표된 거라고 보시면 이미 됩니다. 대전, 충남, 충북에다가 세종까지 하고 네. 대구, 경북, 강원을 해도 네. 전체 투표의 25% 정도 그러면 하는 걸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권리당원과 대의원 뭐 유권자들이 많은 게 호남. 게 호남이죠. 그래서 호남이 한 30%인가요? 그래서 네. 그리고 호남, 서울, 경기가 경기, 50%. 서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많은 그 당원 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 많은 게 지금 세 군데죠. 그러니까 1차 슈퍼윅은 강원에서 하고요. 네. 그는 1차 선거인단입니다. 그런데 24, 25 전남 그다음에 전북에서 하는 그때가 사실은 당원 수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어느 정도 선거인단 판세가 거기서 좀 그래서 결판 난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이 배수진을 치셨구나. 2차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저는 전남 전북에서 네. 과연 이낙연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 사퇴까지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강력한 그리고 지지를 고향이 호소했어요.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안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과연 그 안방에서의 표심에 얼만큼 호소를 하고 그분들을 흡수할 것이냐 하는 게 저는 또 관전 포인트라고 오늘 보여집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한 10% 앞선다고 네. 아까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관심은 있는데 지금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이루어져 갖고 이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또 뭐 선거인단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1차, 2차는 이미 끝났고요. 1차 선거인단 결과를 이번 주에 투표를 해서 이번 일요일 날 발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선거인단도 이미 끝났죠. 다 끝났어요. 지금 9월 1일부터 14일까지 3차 선거인단을 지금 모집하고 9월 있습니다. 1일부터 14일. 14일.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하는 게 11일이고요. 다음 주 월화까지 그러네요.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원에서 슈퍼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네. 일요일이죠. 그러면 월화까지가 우리가 선거인단 모집하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나는 1차 선거인단에 나는 투표를 했다. 3차도 신청해도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인 자기 번호 하나로 한 번 신청하고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어요. 1차든 2차든 3차든 투표해놓으면 자기 지역에 돌아왔을 때 내가 서울 살면 서울에서 선거를 할 때 그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그 전에? 선거인단은요. 1차 때 내가 선거인단으로 신청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하지? 걱정하실 거 없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해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슈퍼윅이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모아진 64만 명이 지역과 상관없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가 저도 신청했어요. 저 투표했어요. 1차입니까? 네. 네. 저 1차 했죠. 네. 그래서 1차 때 안 권리당원도 하나요? 그럼요. 권리당원은 자동 아니에요? 대구하고 강원도만 이번 주에 투표하는 거고요. 지역 돈대만 권리당원 할 수 있죠. 도는 것만 권리당원과 네. 대의원은 그 지역에 해당될 때만 투표를 하는 거고요. 선거인단은 전국이 하는 거예요. 권리당원 투표에 선거인단이 할 수는 없죠.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아니 권리당원이면서 선거인단 신청이 할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권리당원인데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아우 총수님 더불어민주당의 그 온라인 시스템을 그렇게 전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시스템은 막강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물론 기계가 하는 일이라니까 네. 뭐 0.001%의 어떤 오차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오래 거치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 보안과 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믿으십시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저도 이거는 처음 들어요. 네. 촬영할 때 에피소드 후보들에게 사전에 물어본 게 있대요. 그래서 후보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 순서대로 1번이 이재명 후보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번 이재명 네. 후보의 혈액형. 저도 모르는데. 네. 이재명 후보 얼굴 좀 뭐 띄워주셔도 되고요. 저를 가려도 돼요. 네, 저는 가려도 되니까 이거는 우리 이정건 위원장님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질문이 이재명 후보의 혈액형은 알고 계세요? 네네. 뭐예요? 그런데요, 네네. 제가 이 후보들을 사실은 이제 카드뉴스도 만들고 가능하면 6 후보를 우리 국민들께 좀 더 친근감 있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6명의 후보를 좀 다 빛내주는 네.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니까. 그 좀 6분의 후보들을 어떻게 좀 더 강조하고 또 그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빛나게 해줄까 하는 이제 그런 뜻에서 이런 준비를 했었고요. 많이 하셨네. 네, 그러면서 이분들과 함께 이제 촬영도 하고 또 동영상도 제작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댄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뭐 고속도로- 양궁하는 것도 있던데? 네, 양궁만 네. 봤어요. 그래서 네. 6분의 후보가 댄스 배틀 네.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궁 우리 이 네. 올림픽 때 우리들에게 정말 훈훈함 그리고 자긍심을 줬던 양궁을 보고 우리도 6 후보가 똘똘 뭉쳐서 원팀 대한민국 만들자 이런 뜻에서 양궁하는 그런 네. 영상도 만들었고 그 우리 당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영상입니다. 그런 걸 준비하면서 아주 소소하고 우리가 무슨 독한 면접 이래가지고 정책 마켓 이래서 후보들을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 후보도 인간이고 또 아빠이고 엄마이고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훨씬 여기 제목 되게 재밌어요. 네. 인간미 넘치는 후보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후보들에게 좀 설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전에 설문을 한 거구나. 네네. 그래서 이건 뭐 어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적어낸 거예요. 후보들이. 네. 그래서 오늘 시사타파 네.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최초 공개. 처음으로 단독. 네. 처음으로 한번 같이 예, 맞춰보기도 하고 네. 제가 까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후보들 6분의 혈액형은요. 네. 딱 2 종류입니다. 2 종류밖에 세 없어요. 여섯 명이? 3분. 오. 3분 나뉩니다. 3분이 무슨 형일까? 에이, 그럼 벌써 A랑 O지 뭘. 그래요? 제일 많은 게 A5거든. 저는 AB거든요. 그래서 왠지 AB가 많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나요? 아니야, A5지 뭘. 네. A형, O형. 제가 맞췄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닌가요? 아닌가 제 봐. 생각에 B형도 좀 많을 것 A형 같아요. A형 3분, B형 3분이에요. B형이 있어요? 네, B형이 3분이나 됩니다. 오. 왠지 네. 그 B형이 좀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정치 같은 거를 좋아할 분들도 좀 많고 이럴 것 같아서 B형이 선입견이 좀 보통 있거든요. 제가 네. B형인데요. 네, 혹시 청수님은 무슨 형? 저는 트리플 A형이요. 네, 우리 네, 신용 등급이 좋으시네요. 네. 저는 AB형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저는 B형인데요. B형 후보가 3분, A형 후보가 3분인데요. A형 후보는 먼저 김두관 후보, 김두관 A형. 예, 그리고 이낙연 후보, 네. 이낙연.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A형입니다. 그럼 나머지 세 분은 B형이네. 나머지 3분은 B형이에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추미애, 네, 정세균. 예. 오. 그래서 B형입니다. 그래서 혈액형도 A형과 B형으로 이렇게 나눈인데 백마 장군님 B형이 잘 삐낀다 이러시는데 맞아요. 그런가요? 저도 잘 삐끼고요. 아니야, A형이 잘 삐져요. A형은 잘 뒤끝도 삐지시잖아요.
삐지셨잖아요. 깁니다. 뭐잘 삐지잖아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잘 삐진다는 거야? 삐지셨잖아요 맞아. 지금. 금방 삐졌어요. 네. 삐지고 어우. 버럭이시네요. 네. 방송이 다 됐어요. A형들이 버럭. 야, 네네. 별자리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 별자리도 있습니다. 별자리도 한번 해봤는데요. 야, 별자리. 예. 별자리 혹시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은 무슨 별자리? 저는 정갈자리입니다. 정갈자리, 네. 정갈자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정갈자리가 누굴까요? 두 분이나 계십니다. 오. 제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춰볼게요. 누구랑 비슷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 네. 아 진짜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이거 찍어봐요. 추미애 후보. 네. 정갈. 전갈. 네. 우리 총수님은 무슨 형? 무슨 자리? 저는 개총수 자리요. 저는 쌍둥이 자리요. 쌍둥이 자리. 네. 네. 저는 물병 자리인데 네. 물병 자리가 한 분 계시고요. 아. 그다음에 정갈 자리가 두 분 네. 계시는데 정갈. 자리는 추미애 후보하고 아, 네. 김두관 후보. 아 그렇군요. 두 분이 정갈 자리예요. 그럼 야. 돗자리예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은 물병 자리는 이제 기호 4번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후보. 물병 네. 자리고요. 어. 그리고 양자리도 두 분이 계세요. 양자리. 양자리도. 그게 김두관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오. 양자리고요. 아까 김두관 후보는 거긴 공자리 정갈자리가- 아닌가요? 김두관, 죄송합니다. 정세균과 아. 추미애가 전갈이고요. 아. 네네. 그리고 네. 김두관과 박용진이 양자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사수자리네요. 오. 네. 오. 같은 자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상관없어요. 네. 최지은 위원장님, 두 분. 네. 두 분. 두 전 당대표님들과 같은 별자리만 저는 같은 별로 이분들이랑 출신입니다.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추미애 후보, 추미애 네, 전혀 후보는 그런 거 네.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 다음 질문이 재밌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아침에 후보들. 일어나면 가장 와. 먼저 하는 일 이렇게 난 뭐하지? 여쭤봤어요. 난 TV 키는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저는 저는 제 방에 네. 잘 때 TV를 넣어갖고.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먹어야 잠이 깬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거의 좀비랑 갔다가 음. 좀 정신 차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해요. 이재명 후보하고 예. 비슷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야지 무슨 커피를 먹어. 일어나려고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침대에서. 일부러 TV를 키고 몇 시간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 그리고 이정근 맞아요. 위원장님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여기 또 어느 분하고 비슷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일단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네,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딱 이렇게 그건 물을 잘 마시는 모르겠어요. 게. 네. 물 마시는 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건강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하고 비슷하게 알람을 끄는 후보가 먼저 스마트폰을 찾지 않나? 눈 뜨면? 알람을 꺼야죠. 일단 알람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알람 때문에 네. 일어났으니까 아. 그리고 잠시 망설인다 그래요. 저 네. 더 자고 싶다 이렇게. 네, 네. 네. 그 후보는 누굴까요? 오. 잠이 많아 보이는 후보? 정세균 후보 잠 많을 것 같아요. 그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나이 잠 없어요. 큰일 날 소리. 옛말에. 알람 끝나는 건 박용진? 알람 끄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일어나서 정말요? 알람을 아. 끄고 잠시 더 자고 싶다 이런 갈등을 아. 한다 그래요. 그 인간적이네.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답변이 일어나서 신문을 주워 온다. 짜증나. 무슨 모범 답안도 아니고. 그다음에 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네. 일어나서 명상을 하신다 이런 분이 이낙연 있어요. 후보님이시네. 오. 그 딱 이미지가 이낙연 땡. 후보. 정세균? 추미애. 추미애? 오. 뭔가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뭐든지 추미애 후보가 하신다 그러니까 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추미애 후보님은 아니 화가 많으시니까 요즘 화가 많으시니까 마음을 좀 가다듬고 나가셔요. 그분이 법무지명 가면서 화병에 걸리셔갖고 아, 그래서 어떡해요. 명상이 필요하세요 네. 요즘. 아. 그런가 하면 김두관 후보는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원래 씨름 선수라고 그럼요. 들었습니다. 몸이 제가. 좋으시니까. 원래 운동선수 네, 출신이시니까.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마시는 건 건강한 네네. 습관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요. 이낙연 후보 답변이 재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일어나자마자 면도를 하신다고. 일어나자마자. 칼질. 네. 어. 깔끔한 어떤 그 네. 신사로서의 네.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이런. 다들 이렇게 재밌네요. 항상 뭐 정책 이렇게 듣다가 이 아침 습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나도 다음엔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 그러면 좀 근사한 거 좀 준비해야겠다. 그 어떤 거가 네. 제일 저는 아침에 뉴욕 일어나면 타임즈 지갑부터 읽는다. 열어봐요. 지갑이요? 밤새 누가 내 돈 꺼내갔나.
밤새 지갑을 분명히 거실에 놨는데 네. 우리 와이프가 내 지갑에 손을 안 댔나. 예, 밤새 일어나서 내 네. 지갑이 잘 있나. 그걸 봐요. 그런데 그걸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네. 이런 답변이 네. 정말 훅 들어왔을 때 네. 답변하는 게 이 제가 50가지 질문을 했을 때 질문 부끄러워서 50가지. 네네 부끄러워서 에이 그런 걸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 소개는 50가지를 다 못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에이 훅 그런 걸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 무슨 같으면 질문이에요, 정치인들이 그게? 굉장히 네. 이미지 정치하고 좀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이게 온라인 시대고 네. 많이 방송에 나오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 담백하신 게 더 시청자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한테. 네. 야 재밌네요. 네. 그다음에 또 재밌는 질문 있습니다. 후보들이 좋아하는 노래. 후보들이 좋아하는 노래. 근데 이거는 제가 질문을 했지만 이거는 별로 그닥 내가 보면 별로 진짜 좋아하는 노래보다는 막 그 좀 정치적인 아 뭔가 표에 도움되는 그런 것 네. 같죠. 그럴 것 같아. 느낌. 그럴 것 같죠.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오 그래요? 네. 정말 다양합니다. 오 네. 그래서 제일 재밌는 의외네. 분이 누구예요? 재밌다기보다는 의외. 나이에 따라서 어. 좀 정서적으로 다르겠죠.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추미애 후보가 좀 의외의 곡을 선곡했어요. 좋아하는 노래로. 아 그때 그 댄스 뭐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추미애 후보님? 네, 그건 BTS. 네, BTS 그 정치적인 발언. 아 젊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그거는 정치적인 선택이죠. 네, 추미애 2030 표를 달라. 뭐 네, 이런. 그건 굉장히 정치적이고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원래는 부산 갈매기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추미애 후보님 지지하지만 추미애 후보님이 그거는 굉장히 아주 정치적인 선택이었어요. 우주연이님 맞아요. BTS 노래 추미애 후보가 좋아합니다. 네, 저기서 네. 다른 후보들도 말씀해 주세요.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보면 이재명 후보가요. 혜은이 제3 한강교를 오, 강물은 흘러갑니다. 네. 제3 한강교 밑에 그 시대에 맞는 노래래요. 그런가요? 그렇죠. 70년대 노래니까. 제가 네. 정확히 기억하는 그 노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소년공일 때 옆에 있는 다른 소년공 이제 다 뭐 어린이의 나이인데 이제 중학생의 나이인데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끝나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노래를 가르쳐 줬대요. 다른 친구가 그때 배웠던 노래라고 그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노래가 그 노래인가 제가 그 노래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이는 어린데 어리는 네.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 좀 올드하구나. 강물은 네. 흘러갑니다라는 그런 그 가사가 네. 이 노래에 있는데 삶도 고통도 모두 흘러간다 이런 그 가사말에 꽂혀서 이 노래를 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네요. 그런가 하면 김두관 후보는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우리 이게 김두관 가장 제일 후보님이, 솔직해 보인다. 네. 한번 불러보시죠. 사랑했어요. 네. 그때 몰랐지만 그거 맞죠? 네. 이만 잘하시네요. 잘하죠. 네, 라이브로. 저랑 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그런가 다른 후- 하면 정세균 후보는 거위의 꿈. 이것도 약간 정치적이네. 네. 아, 그런가요? 세대가 너무 그러면 달라서, 네. 이낙연 후보의 한계령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일까요? 한계력은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거위의 꿈 같은 노래는 우리가 늘 더불어민주당 막 당 대표 선거부터 해갖고 막 네, 많이 로고송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요 난 꿈이 있어 고음이 올라가네요. 막 하면서 그때 네. 막 그 후보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막 가슴이 네, 절절하죠. 막 그거 했던 거예요. 네. 그러고 박용진 후보는 이문세의 파랑새라는 노래. 박용진 그 네. 나이랑 맞는 근데 이문세 또 세대. 파랑 이것도 또 정치적일 수 있어요. 네. 파랑새, 희망 뭐 좋아했을 갑자기 수도 있지만 전염됐어요. 아니 원래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하는 계절을 여쭤봤는데요. 계절. 굉장히 여기도 사계절인데 후보 6분이 2계절을 선택했어요. 두 개 욕심도 많으세요. 2분은 네. 아니요. 2분은 네. 봄 아니면 네. 가을이지 뭘. 4분 이렇게 나누었어요. 봄 아니면 가을입니다. 여름 이거. 아니에요, 여름 저는 겨울 여름을 우리나라 좋아하거든요. 분들이 계절 어느 거 좋아하냐 그러면 대부분이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니까 좀 의외의 대답들이 네. 나와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물으면 봄 아니면 가을인데 네. 의외의 대답 나왔죠.
맞습니다. 봄 가을이. 그쵸, 봄, 가을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전 개인적으로는 봄을 좋아해요. 봄입니까?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여름을 선택한 후보는 없고요. 이재명하고 정세균 후보가 봄을 좋아한다고 네. 했고요. 네. 뭐 나머지 후보들은 네. 가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특히 우리 추미애 후보는 요즘 뭐 추풍, 음. 가을이 되니 추풍이 또 그렇게 낙엽도 있잖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예.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캠프 아니랄까봐 나가 아니, 이재명 아니, 여기서 그냥 낙엽이 왜 나와? 너무 추풍 그러니까.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가을. 이정근 여기 이정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있는데 아니죠. 저는 정치적인 게 아니고 가을에 낙엽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낙엽은 그거- 떨어지는 거야 원래. 그거 죄송합니다. 네, 그거 굉장히 아유,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심해 그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요, 네. 좋아하는 과일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일, 네, 수박. 수박 한 분 있습니다. 수박 여러분 수박 좋아. 수박 한 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박용진 후보. 수박 몇 명? 수박 몇 명 있는데.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과일이요, 네. 네 분이 똑같은 과일을 선택하셨어요. 네 분이? 뭘까요? 똑같은 과일. 꼭 똑같은 네. 과일을 네 분이 똑같은 과일을 선택하셨어요. 이것도 정치적일 거야. 뭘까요? 사과, 배, 뭐 이 둘 중에 있을까? 사과. 그렇죠. 사과. 여봐요. 사과를 네 분이 사과를 선택을 하셨고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사과를 선택한 이유는 네. 뭐 엄마 생각이 나서이기도 하고요. 또 뭐 홍옥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 네 분은 그런데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박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고 홍시를 좋아한다 하시는 홍시, 분이 있어요. 네. 이낙연 홍시 후보, 좋아하신다는 분은 진심으로 얘기하고. 이낙연 후보가 홍시를 좋아한다. 이낙연 후보는 자기 좋아하는 거 된 거고. 근데 그리고 그분 수박 좋아하시지 않나? 죄송합니다. 네, 네. 경고. 네. 네, 저 성관위원이에요. 아니 조심해 여름에 주시기 수박 좋아하신다고. 그리고요, 네. 추미애 후보가 씨 없는 수박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건가 이거 무슨 아니 메시지가 근데 담겨 그거는 있는 정말 거죠? 사실일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자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수박, 거니까. 그럼요. 근데 저도 수박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먹는 그런데 거는. 네. 수박을 먹다 보면 씨 뱉느라고 네. 좀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걸러, 예. 네, 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내처 좋아하는 건 하나만 더 해보면요. 딸기 좋아하는데 난 인간적으로. 꽃 뭘 좋아할까 이것도 꽃. 여쭤봤어요. 와, 별거 다 재밌다 이거. 네. 이거 2시간짜리인데? 아니 그런데 네. 꽃 좋아하는 꽃은 장미를 좋아하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장미는 남자가 선택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쵸? 장미는 두 분 전직 총리께서 아. 네, 장미를 아. 선택했어요. 정세균, 이낙연 두 이낙연 전 총리 후보께서 그리고 정세균 네, 전 장미를 좋아하세요? 장미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요 라일락을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라일락.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뭘까요? 개나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그냥 비슷해요. 막 잡초같이 진달래? 자기 비슷해요. 그런 의미로 진달래. 진달래. 하고 찔레꽃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서정적이시고. 그리고 예. 김두관 후보는 음.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했을까요? 그분의 이런 외모하고도 비슷해요. 무궁화? 호박꽃. 제가 괜히 물어봤어요. 정말 제가 답을 말하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는 연꽃을 좋아한다. 아, 하십니다. 어울려요. 너무 연꽃. 어울려요. 어울리죠? 네. 외모에서 연꽃에 보이는. 앉아있는 두꺼비. 뭐 이렇게. 왜 그러세요? 어울리세요. 최지은 위원장님 요즘 물이 많이 올랐어요. 아니, 역시 우리 물이 많이 올랐어요. 정치를 모르니까 막 뱉어. 너무 좋아. 요즘 알았어. 방송하시더니 아니에요. 예. 이제 한국 온 지 1년 돼 갖고요. 네. 예, 너무 가감없이 잘 얘기하고 있어. 두꺼비 좋았어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가볍게 한번 후보들의 그 인간적인 면을 엿보고 싶어서. 추미애 장관님 뭐 좋아하신다고요? 꽃? 추미애 장관님 꽃은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지금 추미애 야 예리하세요. 네. 역시 총수님. 네, 저는 네. 왜 추미애 장관님 얘기하는? 맞아요. 추미애 장관을 뺄 뻔 알았어요. 네. 추미애 후보님은 정말 의미심장한 꽃을 좋아했어요. 촛불 때 본인한테 건네준 꽃. 그걸 꽂으셨어요. 정치적인 발언일까요? 꽃 종류는 아니고. 꽃 종류는 아니고 와. 네. 촛불 때 시민들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 할 때 후보에게 추미애 장관실로 왔던 꽃? 그때는 대표였죠. 아니
광화문 촛불 때. 광화문 촛불 때 네. 그걸 얘기하는 네. 거구나. 광화문 촛불 때 그 촛불 시민들이 보내준 꽃. 그다음에 또 장관일 때 우리 서초동에서 우리 네네. 개총수님 네. 중심으로 네. 했을 때 보냈던 꽃바구니. 그래서 그 촛불 시민들이 보내줬던 꽃 이렇게 아니, 선택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했어요. 저도 꽃을 보내드리고 싶게 되잖아요. 추미애 장관님은 너무 굉장히- 정치적이다, 네. 추미애 장관님. 근데 막 꽃을 진짜 그런데 보내드리고 우리 싶네요. 최지훈 위원장도 상당히 정치적이네요. 막 보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니 많이 늘었어요. 네. 시사타파가 정치 인재를 키우는군요. 네, 우리 후보별 좋아하는 꽃 추미애 장관님 지금 얼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의 꽃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다음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양 간부님 추미애 장관 빼셔서 깜짝 놀라셨다고요? 저분 평양간부 아이디 네. 되게 아이디가 좀 약간 우리 완전한 좀 과격 진보 같죠? 네. 미국 분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 좌파라고 불러요. 네. 미국 어디 계실지 평양 간부님 궁금하네요. 반갑습니다. 미국 계신 분들이에요. 뉴욕. 네. 뉴욕 반갑습니다. 저희 해외 개국본이 꽤 크거든요. 네. 해외 분들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네. 최지훈 내가 거기 단톡방 들어가주게 할게요. 아우 좋죠. 최지은만? 해외 개국본 제가 아니, 부산 왜냐면 개국본 어디 간다 다음에 그러길래. 해외 개국본으로 최지은만? 아니, 같이 들어가시죠. 나또 같이 뒷끝 들어가시죠. 있어요. 아니 서울에는 들어오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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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부산 네. 개국본을 부의경 개국본을 제가 부산시장 선거할 때 이렇게 직접 뵀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화면으로만 이렇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런 네. 게 네. 이런 질문들이 그 자리에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나눠주고 답을 얻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했어요. 자리에서? 그래서 즉석에서? 네네. 그래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 네.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또 뭐 고민해서 어떻게 우리가 출마하셨을 때 우리가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고민해서 어떤 게 정치적인 이미지에 좋을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날 것, 생생한 것, 그렇죠. 즉석. 그렇죠. 이런- 생각할 시간을 네네. 막 정치적으로 네. 많이 꼬을 수 순발력을 예, 요하는 거네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평상시에 언론용으로 내보냈던 거하고 조금 다를 수 그러네요. 있어요. 예. 그런데도 이거는 즉석에서 생각했던 이런 거기 때문에 좀 훨씬 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1년 전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그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1년 후 지금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년 전 내가 나의 1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후보 순서대로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과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명아. 말 조심해라. 아다르고 어다르다. 본인한테 본인이 그 말이 워낙 공격을 당하시니까 재명아 말 조심해라. 네. 아다르고 어다르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써준 답변지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조심해라. 아다르고 어다르다.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예, 이번 김두관 후보는 운동을 열심히 해라. 운동을 열심히 해라. 저번에 여기 왜냐? 한번 나오셨는데 네. 여기 앉아 있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웠으면 땀 더 많이 좋지 흘리시더라고.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1년 전 김두관에게 김두관이 하고 싶은 말은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이런 운동을 열심히 말이었고요. 해라. 예. 네. 그리고 정세균 후보 네, 우리 정세균 전 장관님. 네. 지치지 마라. 지치지 마라. 다들 그럼 지금의 힘드시구나, 지지율 지금. 현실을 네. 예? 그러니까 지- 1년 예. 전에 정세균이 네. 하고 싶은 말은 지치지 마라. 이렇게 암시를 끝없이 하고 싶었다는 말씀이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1년 전 이낙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가져라. 여유 많이 더 가지시려고. 아니지.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낙연 후보고 네. 1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하면 낙연아 사면 발언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1년 전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40%였거든요. 네. 그때는 뭐 여유를. 거의 대통령이라고 거의 미래 그랬는데 대통령이라 생각했죠. 그 사면 네. 발언의 충격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네.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말 조심해라. 사면에 사자도 끄내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네.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솔직히 그분 제가 관심이 없는데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선관위에서 오셨어요. 공평하게 여섯 후보를- 여기는 네. 공평해야 그럼요. 됩니다. 네. 저쪽은 편파적이라도. 좀 우리 개총수님도 그렇고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네. 분들이에요. 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죄송합니다. 왜냐면 네. 네. 위원장님 경고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조심해 편파적인 주시기 방송과 바라요. 네. 간이 저는 알겠습니다. 6분 후보를 동시에 똑같이 지금 빛내주고 네.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다 민주당의 소중한 그럼요. 후보들이거든요. 저는 네.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네. 지금 우리 선관위 정신을 네. 골고루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근데 거예요. 이분은 언제 출마하셨죠? 그래서 박용진 후보는 1년 전 박용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잘 결심했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아. 그래요. 네. 사실 패기가 느껴지네요. 그럼요. 예. 젊은 네. 그 우리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의 수많은 정치 인재들과 차기 리더들에게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결심하고 또 실천에 나서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니까. 저희도 장난으로 한마디 하면 안 돼요? 내가 박용진이라면?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안 할래요. 하세요.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네, 안 하는 저를 게- 생각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네, 네. 그다음에 추미애 추미애 후보님 후보의 1년 전 나에게 1년 전 나에게 야 이거는 추미애 후보님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장 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완전 검찰과 총수님 조금 칼라가 막 전부 막 보여요 지금. 아니, 조심해 아니, 주시기 나는 바라요. 추미애 후보 지지자가 자, 추미애 아니에요. 네. 후보가 아, 정말요? 네. 1년 전 추미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넌 혼자가 아니야. 아, 그런데요. 그 당시 상황을 어떡해.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1년 전 후보가 1년 전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야. 사실 이분들에게 지금 딱 맞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제일 까끌로 보면 현역 의원들이 지금 모 캠프에는 엄청 많은데 많죠. 추미애 아무도 후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단어로 혼자가 한다면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니애야 힘내. 이런 근데 사실 말을 예, 예. 추미애 후보님이 국회의원들은 없으시지만 그 당원 지지자들은 석구 가장 시민들 제일 많죠. 가장 그렇죠. 뜨거운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미에로 합의바 그런 이제 선정 같은 것들 보면서 아, 정말 참신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추미애 후보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래서- 지지자들이 의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본인에게 지금 현재 주고 싶은 말도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도 어쨌든 정말 젊은 어떤 그 피로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나왔지만 정말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그 번민과 고민과 좌절과 이런 걸 맛볼 때마다 그래 너 결심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낙연 후보도 어떻게 보면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이제 역전돼서 이렇게 됐을 때 그 느껴지는 초조함 그다음에 정말 그래서 내가 침착해라.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여유를 갖자. 이런 게 1년 전에 이낙연 후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그래 여유를 갖자. 너무 떨어졌다고 조급해하지 네. 말고.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말자. 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도 정세균 후보부터 네. 할게요. 아, 네, 너무 네, 이제 네. 정세균 경고. 후보. 정세균 후보도 지치지 말자. 이런 말이 본인은 정말 그런 아주 폭넓은 현역 국회의원들과 정말 폭넓은 인품의 네트워크도 많지만 지지율에 있어서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좌절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지치고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그럴 때마다 지치지 말자. 세균아, 지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그렇고 또 김두관 후보 역시 나와서 보셨다시피 운동을 열심히 하자.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체력 단련에 대한 한 번 더 지금 이 상황에서 되뇌이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 너무 재밌게 잘하신다. 자주 고정 좀 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가 좋을 특정 후보 좋을 뭐 것 까거나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예. 국민의힘 그런데요, 생각해 봐야 될 것 땅 같아요. 인수 깔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 또 뭐 이런. 아니 전 그런 게 아니라 말고 2시에 정치 클리핑 같은 거 할 때 네. 국민의힘 요번에 뭐 고발 사건 터진 거 이런 거 있잖아. 당 네네.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네. 그런 유닛 땅 인수 뭐 이런 거 터질 때 투기의 힘 뭐 이런 거 할 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자고 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재명아 말 조심해라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래서 이런 문장 자체가 지금 현재 본인에게 가장 맞습니다. 가장 지금도. 와닿는 그런 말. 그래서 1년 전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그래서 요 단어들 이 문장을 보면 후보의 지금 현재의 심리 상태와 또 자기가 용기를 갖기 위해서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런 기둥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1년 전에 후보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정말 이것을 지팡이로 짚고 나가야 할 방향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적어내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네. 1년 전보다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뭐 항상 잘하셨던 본인 것 선거할 같은데요. 때는 좀 이렇게 막 업돼 있고 막 그러시다가 정작 중요한 얘기 못 하는데 남 얘기하라니까 너무 잘하네요. 재밌게. 재밌어 죽겠대요. 말씀 재밌게 잘하시네요, 위원장님. 네, 원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구연동화 굉장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막 그분은 어떻고 막 네. 이렇게 재밌게 너무 고정하실 마음 없으세요? 감사해요. 근데 위원장님 네. 속으로 솔직히 누구 지지해요? 저는 성관 위원장님. 아니 얘기 안 할 거 뻔히 알고 하는데 네. 지지하시는 분 있죠? 저는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아니요. 저는 정말 우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아 역시 네. 역시 예. 여기 제가 한번 떠본 거예요. 이분이 네. 진짜 중앙선관위관리위원 자격이 있나 뭐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밌는 거 좀 얘기해 이정근 주세요. 위원장님 원래 말씀을 잘하십니다. 감사해요. 원래 잘하십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네. 진짜 민주당에 진짜 험지에서 굳은 일 열심히 하고 민주당밖에 모르시는 분. 네. 진짜 이분은요 겉과 속이 다 파래예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욕하는 수박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전통적인 친노 친문의 그 피를 타고 다신 분이에요. 비트 뭐 이런 시사타파에서 공간.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강남 좌파시죠? 예. 네, 맞습니다. 지역구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네. 1년 전 하고 나서 여러분 아직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은데요. 총수님이 재밌는 질문 하나만 골라주시죠. 네. 시간 뭐 어디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바로 시간이 가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희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잠깐. ABC.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9번. 아니 ABC 저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포근하고 조근조근 조리 있고 기품 있게 품위가 있으시네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모든 시청자가 저러지는 않아요. 가끔 개청자도 들어와요. 개청자.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너무 저렇게 좋은 글에 뭐 네. 너무 혹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거 그러면 처음이에요. 개청자들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하면요 상처받으세요. 개총수님 네. 소통하는 법 배우세요. 저요? 네. 저같이 소통해 보시라고 했어요. 네. 제가 요거 어떤 궁금해요. 점? 잘 네. 알려지지 않은 나의 경력사항 중 자랑하고 싶은 경력.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한 경력을 어느 정도 다 아는데 네. 이 질문지에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나의 경력사항 중 자랑하고 싶은 경력. 1번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떤 게 있죠? 재미있어요. 이거 이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요. 네. 집안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분리수거 전문. 네. 오. 그래서 거의 91년도부터 한 2010년 그러니까 한 20년이죠. 20년 동안 집에서 분리수거 전문가셨다고 그래요. 중립 안 지켜? 완전 눈에 꿀 떨어지네. 이재명 얘기만 하면. 아니 훌륭한 경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네. 환경도 생각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신다 경력. 네. 네. 와, 그게 의외네요. 알려지지 않은 자랑거리라고 네, 네. 해요. 네. 그렇죠. 뭐 집에서 하는 일은 누가 그렇게 저도 잘해요, 보지 근데 사실 않겠어요. 그건. 네, 네. 그런가 하면요. 김두관 후보 재밌습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는 김두관 어떤 후보는요. 경력? 장학 퀴즈에서 차석을 하셨답니다. 옛날에 장학 퀴즈 나오셨대요? 네, 네. 너무 의외예요. 뭐 씨름 대회에서 뭐 2등을 했다. 뭐 이런 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옛날에 진짜 아니요. 운동하셨어요, 네. 근데. 운동하셨어요. 알죠. 그런데- 사진도 봤어요. 네. 씨름하시는. 네. 네. 장학 퀴즈에 차석. 그러니까 잘 안 알려진. 2명 나왔나요 장학 퀴즈에?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명이야. 김두관 네. 선배님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 차석을 하셨다니까. 그건 의외네. 굉장히 경력이네. 그때요. 저도 장학 퀴즈 굉장히 열혈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애청자였죠. 8시인가? 네. 그 아저씨 굉장히 차인태. 네. 빰, 인기 프로그램이었었죠.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오늘 좀 노래 터지신 것 그게 같아요. 아니라 제 기억력이 되게 네. 좋아요. 딱 하면 네. 차인태가 기억나죠. 아우. 장학 퀴즈.
장학퀴즈 우리 재밌게 오늘 봤죠. 총수님 네. 노래 네. 텐셜 터졌어요. 아, 그거 네, 너무 네. 보고 싶네요. 옛날에 그 김두관 후보가 나왔던 화면이 있다면은 한번 구해서 보고 싶네요. 네. 그 시절의 김두관. 네. 그런가 하면 정세균 후보는요 노사정위원회 활동하신 걸 굉장히 뿌듯해 아, 경력 하십니다. 네네. 오. 98년도에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사회적 그 대타협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IMF 극복을 위해서 그때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했고 그때 그걸로 노사정에서 어디에 속해 있던 거예요? 정? 그럼요. 예, 9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던 그때 활동을 하시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서 IMF 극복을 하시는 거에 앞장섰던 그때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왜냐하면 정세균 꼽으셨어요.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대기업의 출신이고 산자위에 오랫동안 계셔갖고 어떤 노동의 문제에서는 좀 관심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세균 원장님이 아 나 이런 면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좀 노잼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그렇죠. 조금 네. 노잼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굉장히 진지하시죠. 맞습니다. 예, 우리 이낙연 4번 이낙연 후보님은 후보는요. 경력 어느 수업.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동시통역 아, 1어와 트랜스퍼. 네네 동시통역 네네 영어하고 일본어 동시통역 예예 영어까지도요? 네. 아, 영어랑 몰랐어요. 일본어로 동시에? 네네 오. 몰랐습니다. 그 정도- 카투사 그 정도 못해? 출신이었던 건 네. 아는데 다 하잖아. 그 일본어는 정도. 저는 못합니다. 뭐 대충 예. 들으면 저 새끼 욕하는 거다. 저 사람이 나 칭찬하는 거다. 그 정도 다 알잖아. 아, 근데 근데 최지은 대단하신 것 위원장님은 같아요. 또 네. 영어에 능통하시잖아요. 다들 우리 한 세대 국제대변인을 민주시민이면 하셨고. 3, 4개국 국어는 다 하잖아. 아, 뭐 못하세요? 부산 사투리, 뭐 부산 서울말, 사투리, 뭐 이렇게. 서울말, 충청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뭐 다 하셨잖아요. 네. 우리 국제대변인 영어에 네. 능통하신 최지은 네. 위원장님이셨고요. 네. 이낙연 후보는 동시통역 이렇게 오. 좀 대단하시네요, 했고요. 정말.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가 네. 태권도 아, 정말요? 태권도로 네, 하세요? 네, 유단자예요? 태권도 예 일단 일단은 나 군대에서 땄다. 그래서 태권도 1단을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랑가 되게 없네. 추미애 후보는요. 더불어민주당 혁신 성장 추진 위원장.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해서 성장하는 그런 위원장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좀 가열차게 이끄셨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경력으로 왜냐면 문재인 꼽으십니다. 정부의 초기에 이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을 처음에 밀어붙일 때 4차 산업하기 전에 예. 혁신 성장이 그때 굉장히 키워드였었죠. 그래서 그걸 주도했던 그런 경력을 자랑하십니다. 오, 예. 참. 네. 이것도 재밌다. 네네. 그다음에 네. 내가 네. 동물이었다면 어떤 동물이었을까? 여러분들 별걸 다 물어보셨어요. 그런 거 왜 대통령 물어보셨대요? 후보들한테 네. 네가 본인이 동물이었다면 어떤 동물이었겠냐? 그걸 그런데요. 재밌습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답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죠. 박쥐 있어요? 그런 건 아, 없죠. 너무하세요. 그런데요. 사실은 나온 동물은 너무 빤해요. 그런데 똑같아요. 여기도 두 분이 똑같고 또 세 분이 똑같고. 뭐 호랑이 들어갔을 테고 뭐 호랑이? 전생에 뭐 자기는 뭐 그랬다. 아니 전생에 뭐였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으나 내가 동물이었다면 그리고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소를 꼽으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소. 김두관. 그냥 소 떠올리지 않아요? 김두관 하면? 뚝심 뭐. 아니 그냥 김두관을 하니까 그냥 등치도 그 맞아요? 네 맞습니다. 봐. 네. 김두관 그냥 소 같아. 저는 두 번째로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는 소가 우직해서, 우직해서. 본인하고 닮았다. 이제 이런 올해가 또 뜻에서 소해. 아. 네네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정세균 후보가 네, 있습니다.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아. 부지런하고 이래서 네. 소를 나는 소였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요. 다 그래서 좋은 누가 분들, 봐도 나는 네. 소였을 거다. 이렇게 네, 네. 정세균 후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뭐였을까요? 어떤 동물이었다고 얘기했을까요? 뭐 대변인이라니까 한번 기회를 줘볼까요? 뭐 뭐일 수가 있지? 찍어봐요 그냥. 한번 그냥 찍어보세요. 솔직하게 네. 말하면 뭐 하이에나 뭐 이렇게 굉장히 싸납고 표범 뭐 이런. 아니 뭐 네. 대변인 맞아? 안티야? 하이에나는 안 좋고
안트야? 호랑이로 하겠습니다. 호랑이. 하이에나가 뭐야? 호랑이로 해. 하이에나 오늘부터 새롭게 이재명이라면 하이에나 이재명 캠프 최지은 대변인이 대변인 말하는 아. 이제 본인 후보 하이에나라고 아니 하이에나가 단독, 아니고 제가 내일 단독 호랑이라는 나온다. 단어가 지금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돼요. 단독 내일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고양이 고양 비슷하네. 비슷하네요. 고양이. 같은 과. 예. 예. 그런데 우리 최지은 대변인하고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네. 본인은 낯을 가려서 어. 수줍어서 고양이. 그런 게 아,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내심은 굉장히 여리신 외강 낯가리세요. 내교형이신 것 같아요. 되게 낯가리시고 불편한 자리에서는 또 긴장하시고 그러죠. 네. 그런가 고양이. 하면 이제 세 분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는 같아요. 세 분이 동문? 강아지 아니에요. 뭐였을까? 전생에 토끼? 공황? 근데 대통령 네. 후보한테 강아지는 좀 그렇잖아요. 아, 사자? 조금 사자? 성인. 용. 개? 개. 개는 난데. 개 그러네요. 실제로 대장이시네요, 개들의. 실제로 개 이렇게 표현한 분은 박용진 후보만 개. 예. 왜 본인은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개의 사교성 네. 이런 점을 본인하고 접목시킨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는 개지만 세퍼트. 를 어울리세요. 얘기했어요. 어울리세요. 네, 왜냐하면 충직하니까. 음. 그래서 믿음직스럽고 네. 이러니까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추미애 후보는 또 역시 독특합니다. 골든 리트리버. 오. 되게 똑똑한 개일걸요. 네, 예. 맞아요. 예. 믿음 있고 애정이 있고 모든 개 표지 모델을 독식했던 골든 리트리버. 네네. 어. 그래서- 거의 개 모델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개와 예. 고양이의 싸움을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진짜 어. 개 대 고양이의 싸움이네요. 예. 전생에. 아니 그러면 소는 어디 가라는 말이에요. 개와 고양이만 얘기하시면 소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개, 고양이, 소 이렇게 골고루 나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너무 우리가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 네네.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갖고. 아니요, 뭐 스트레스 이제- 해소하는 방법.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재밌을 것 같죠? 예, 저 이거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근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비슷한 남자 게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아무도 피우세요? 없으세요? 아니,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한 대 피거든요. 그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나요? 담배를 피면은? 나름 그냥 기분상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효과는 있죠. 그런데 세 분이 걷는 걸 말씀하셨어요. 어. 산책, 걷기 음. 이런 걸.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요즘 만보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보 걷기가 굉장히 정말 정신 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3보 이상은 무조건 자동차에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는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좀 여성 시청자들한테 좀 욕먹을까요? 아내와 수다 떤다. 이게 스트레스 해소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사랑꾼의 모습. 실제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사모님이랑 가능하면 말씀하는 거 이재명 후보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땐 하시더라고요.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고 진짜로. 여러 후보 예. 공평하게 해야지. 하이에나 얘기할 때 어디 갔어요? 중앙위원장. 하이에나 네.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정도 됐다. 하이에나 어디 가셨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 김두관 후보는요 남해 출신이시죠. 그래서 네네. 바닷가 산책하는 거로 어떡해.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고 해요. 걷는 거죠. 원래 바닷가 산책. 출신들은 바닷가 보고 오줌도 안 싼다 그러던데. 그다음에 전직 총리 두 분은 똑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계십니다. 잠자는 거. 많이 네. 고생을 많이 하셔도 잠이 부족하시군요. 스트레스 받을 때. 예. 그다음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의 해석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네. 그런가 독특해요. 하면 박용진 후보의 경우는요. 좀 낭만적이에요. 혼자서 기타 치며 노래 부르기. 그것도 근데 스트레스 해도 될 그럴 수 거예요. 있죠. 예. 그리고 추미애 후보 역시 걷기입니다. 그러니까 걷는 게 사실은 걷고 잠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걷다 보면 다리 듭니다. 아파갖고 스트레스 더 받지 않아요? 돌아갈 생각하면? 종수님 우리 좀 저랑 한번 이정근 저랑 한번 위원장님. 좀, 네네 전 많이 스트레스 걸어요. 뭘로 푸세요? 걷는 저도 거? 네네 저도 걷습니다. 걷고 또 많이 먹고. 네, 저는 저도 스트레스 먹어요. 어떻게 푸나 했더니 운동이에요. 어떤 저는 운동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농구 같은 거 하고 나이 뭐 테니스 치거나 나이 먹으면 막 골프 연습장 가갖고
빡빡 드라이브 때려버려요. 그럼 좀 풀려요 전. 골프는 메타? 전 80개에서 100개 사이죠 뭐. 그렇죠. 나이롱이시네요. 네, 늘 그렇게 네네. 얘기하면 되죠. 네, 진행하시죠. 네. 야, 참. 그다음에 제가 보면 가장 많이 울어본 순간. 아, 후보들이 그쵸. 다들 사실 정치인들이 눈물이 많아요. 그럼요. 예, 반은 쇼고 반은 진정한 눈물이라고 저는 늘 옆에서 보는데 진짜 통곡하시는 분들도 진짜 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많이 울죠. 우리가.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울지 않죠. 늘 많이 울고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울어본 순간이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속상해서 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넋놓고 우는 그런 거죠. 제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네.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보다 노무현 대통령 서가셨을 때 그냥 막 눈물이 흘렀어요. 네. TV 보고 있을 때. 그 답변도 여기 하나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이거는 희한하게 TV를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데 지금도 내가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그때 저는 가장 많이 울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 후보는 아마도 이 질문을 접하고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그 질문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분 중에 3분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를 꼽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가장 많이 울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세월호 2주기 때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 많이 우셨다. 이런 말씀을. 2주기요? 네네. 네. 2주기 분향소에 가셔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박용진 후보는 아마 좀 잘 아실 텐데 김규정 열사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많이 울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그러니까 우리 총수님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왜냐하면 울었던 김대중 것처럼. 대통령이 추미애 후보를 영입을 정치권에 했죠. 영입을 네, 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울었다.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답변이었던 네. 것 같아요. 다른 답변들도 그렇지만 초반에 우리 개총수님께서 뭐 정치적인 답변이다 이러시더니 지금 점점 질문들을 그렇죠. 네, 답변을 네. 들으시면서 아니, 내가 지금 인간적인 거에 너무 깐나 싶어갖고. 반성을 하셨죠. 아니 왜 그러냐면 네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이신데 네. 혹시나 네.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네. 정확히 하고 네. 요즘은 너무 웃겼어요. 네. 음식점에서 혼자 밥 먹어봤냐. 그렇죠. 혼밥 정치인들이 혼자 다닐 일이 없는데 그 전에는 혼술. 있겠죠. 근데 혼술, 혼밥 이런 건 이제 뭐 요즘 트렌드죠. 네. 왜냐하면 코로나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총수님도 혼술, 혼밥 하시잖아요. 집에서는 해요. 근데 집에서 밖에 나가서는 저도 아, 낯을 그래요? 좀 가리는 편이라서 밖에 나가서는 거의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의외로 이 답변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에서 라면을 혼자 먹는다. 그렇죠. 요즘 뭐 그, 휴게소 네. 요즘은 또 하셔야죠. 예. 휴게소에서 음식 먹는 것도 금했는데 그때 뭐 혼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질문을 잘 이해 못하신 거예요. 추미애 그렇죠. 후보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내가 혼자밖에 없어서 그런 맞아요. 순간이 있었냐는 네. 질문인데 그리고 그럴 때 정말 눈물과 함께 그치. 먹잖아요. 그런 외로움과 경험을 했냐 이건데. 정말 쓸쓸함과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을 여쭤본 건데 현실적인 답변을 그렇죠. 하셨어요. 다 그러셨어요. 다 네. 6분 다? 네네. 6분 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질문은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 이래요. 혼밥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예. 그래서 답변이 혼밥은 없는데 이렇게 답변을 그거는 혼자 김두관 밥 드셔도 후보는 2인분 시키니까 누군가 있어 보이죠. 예. 근데 그런 김두관 답변. 후보는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멀지 않은 데 계셔서 한 번씩 이렇게 부산에 오시면 볼 때가 있는데 네. 김두관 후보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어떻게 다 알고. 동네 이장님. 그런 이제 그래서 푸근하시잖아요. 막 또 그 마을에 있는 스님도 막 내려오시고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혼자 네. 드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정근 위원장님은 저는 혼밥 많이 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혼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하면 저는 이제 원래 잡지사 기자로 출발을 해서 네. 방송 작가를 했는데요. 그 직업 자체가 혼자서 기억난다. 하는 작업. 예전에 방송 작가 하셨다. 네네. 방송 작가. 제가 PD 수첩, 환경 맞아. 스페셜 이런 여러분들 모르셨죠? 하나뿐인지고 작가님 출신이에요. 네. 아나운서신 것 같은데. 방송 작가. 예. 방송 작가, PD 수첩, 네. 하나뿐인지고 환경 스페셜. 뭐 다큐 그게 이런 작가 하셨네요. 다큐 작가를 하셨던. 거의 네. 기억난다. 한 우리 20년. 그때 작년에 제가 퀴즈 냈어요. 맞아요. EBS의 대표작 하나뿐인 지구, KBS의 대표작에는 환경 스페셜, MBC의 대표작 PD 수첩의 공통점은 뭘까요? 작가가 이정근이요. 네, 그런 제가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었죠. 오늘은 왜 이정근 이렇게 방송이 겸손하세요? 아니라 아니, 후보의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정근 의원님 위원님 방송이에요 지금. 네, 시사타파 네, 시청자 그다음에 여러분. 네. 이게 마지막 질문. 네. 우리 후보들 중에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네. 가장 그렇죠. 어떤 거 이거는 좀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정치적이거든요. 그럴 것도 같은데 네, 의외의 대답들이 좀 있나요? 의외의 대답이라고 하면요. 5분이 6분 중에 5분이 똑같았어요. 답변이. 6분 중에 5분이? 네. 나는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뻔하지 뭐 지지자들과 만나갖고 꽂았는데 뭐 같이 뭐 얘기 나누고 싶다. 아니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꽂았는데 네. 5분이 똑같았어요.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지지자들 만나고 싶다. 개총수님은 코로나 종식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 최지은 전 해외여행 가서 해수욕장에 마스크 없이 누워 있고 싶어요. 이게요. 네. 마스크 꼭 쓰세요.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이 전체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던 그 본래의 제 뜻에 부합하는 게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의 답변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5분이 이 중에서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정치인이든 또 진행자이든 대변인이든 저처럼 뭐 또 이 당직자든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일상에 누렸던 것들이잖아요.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5분은 여행을 꽂았어요. 물론 뭐 아내와 여행하기, 뭐 무슨 해외 여행하기, 그다음에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다 이런 거긴 했지만 5분은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 한 분만 촛불 집회를 하고 싶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때 코로나 없었으면 맞아요. 추미애 장관님 힘 맞아요. 실어드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꽂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렸던 일상의 소소함, 당연한 것들이. 예, 일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누리고 복되게 가졌던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는데 정치인이라고 대통령 후보라고 다르지 않구나. 이분들 역시도 인간 후보로서 그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정말 귀한 것인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소소한 즐거움 또는 당원 한 분 한 분의 작은 한 표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응원이 된다. 그렇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그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런 의미의 여행이기도 하지만 우리 당원 국민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정말 응원해주고 선거인단으로 등록해주고 9월 14일까지가 3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이에요. 시사타파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그날까지는 우리 개개인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3차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 우리 6분의 후보에게 강력한 에너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정근 위원장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코로나. 저도 여행하고 싶습니다. 여행? 어디 가고 네. 싶으세요? 만약에 가면. 저는 동남아를 동남아? 네, 한 바퀴 따뜻한 돌고 데 가고 싶습니다. 네. 좀 자유롭게. 네. 우리 최지은
저는 그래서- 뭐 해외여행도 가고 싶지만 그냥 부산에 해운대 바닷가 이런 데도 지금 갈 수 있잖아.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바닷가에 백사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좀 바닷가에 가고 싶다. 네. 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저는 제가 제 손으로 저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왜 마지막으로라고 하세요? 정계 은퇴하시나요? 아니 저는 네. 뭐 제가 항상 무슨 원래 제가 뭐 시민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초동에 촛불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얘기하길래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한번 경종을 울려야 된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주장했지만 저는 정말 한 번은 무서움을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바뀌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 한번 경종을 울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엔데믹이에요.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엔데믹으로 이제 풍토병이 되는 거거든요. 곧 이제 그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야 그러면 약 먹어 이 정도의 시대가 돼야지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야 오늘 시간 가는지 모르게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우리 이정근 위원장님께서 혹시나 지금 듣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가 우리가 막 네거티브만 겉으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서는 나름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조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좀 네거티브가 좀 많이 좀 초중반에 좀 심해갖고 뭐 후보들끼리도 뭐 중단 선언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거 어떻게 잘 되시라고 봅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제 마지막 오늘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드린다면 선거관리위원으로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저도 대한민국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지적과 질책은 우리가 더 강한 원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채찍을 강하게 내리쳐서 더 단련을 시키고 우리가 반드시 또 정권 연장을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6명은 어찌 됐든 원팀으로 가서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이루어내는데 작은 일원.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원팀 응원해 주시고 네.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서초 갑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우리 주말에 네. 슈퍼위크? 네네. 우리 끝나면 네. 월요일 날 혹시 출연 가능하세요? 네, 불러주시면. 현장 월요일 날 2시에 예. 현장 분위기랑 네. 또 좋네요. 네. 에피소드 좀 2시에 네. 나와주시면 네.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구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 강원의 선거 분위기 그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 또 일정 이렇게 듣는 시간으로 그리고 이정근 위원장님에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기대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너무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한테 네.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그게 역시 작가님인 역시 차분하신데요. 네. 내용 정리를 잘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최준 우리 대변인님은요. 네. 이재명 지사 얘기할 때는 꿀 떨어져갖고 아유.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어? 그래요. 사실 저 그렇다기보다는 중립자로 좀 네. 중립자로 좀 나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이낙연 지지자로서 그러면 안 돼. 아니 제가 뭐 이재명 지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6명 후보님을 다 좋아하고 누가 후보가 되시든 열심히 할 건데 사실 시사타파에 제가 좀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고향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캠프에 들어가서 좀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은
이제 제가 경선은 거의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저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중에도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너 왜 그 사람을 지지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이제 뭐 혼도 내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그냥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의 6분 후보들 다 소중한 후보들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원팀 정신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이정근 후보님이 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선 승리가 목표인 거죠. 네. 아무리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최소한의 상처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다는 시청자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최지은 박사님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네. 두 분 뭐 마지막으로 뭐 이정근 TV 같은 거 있어요? 네, 맞아요. 뭐 광고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정근 TV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정근 TV 해서 눌러서 사실 제가 영상은 좀 올라와요? 총선 때 시사타파에 나오고 나서 정말 구독자 수가 팍 늘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좀 속상해서 안 하다가 네. 근래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알고 보면 쓸모 있는 그래서 골라 쓰는 정부 정책이라는 되게 좋네.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네 그런 이정근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정근 TV 지금 구독자 보니까 7,000 네, 좀 팍팍 700 눌러주세요. 7,720명. 네. 예, 여러분들 이정근 TV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좋은 얘기 그리고 이정근 후보님에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잖아요. 좀 자꾸 보다 보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지은 후보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우리 후보가 누가 되든 민주당만 지지하는 시사타파가 있어가지고 그럼 저는 민주당 그게, 주세요. 네, 그게 그 민주당의 굉장히 큰 자산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할 때도 시사타파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네.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그럼요. 우리가 이제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시사타파 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최지은 위원 대변인님 말씀 중에는 하이에나밖에 기억 안 나요. 네, 오늘 그 부분 좀 편집해서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생방송이야. 무슨 편집이야. 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이정근 위원장님,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님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박수 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